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험 불안 완치 훈련입니다. 시험. 네, 정말 평생 하죠. 네, 우선 초중고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말고사, 아니면 모의고사.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험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입학시험을 보게 되겠죠. 네, 수능하고 입학시험. 대학생이 되면 시험이 없나요? 학과시험. 그리고 또 취직시험, 취업시험, 그 다음에 각종 자격시험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직장인이 되겠죠. 직장인도 이게 시험이 없는 것 같지만요,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또 사회인 전체를 보면은요, 사회인들은 자격시험이 있죠. 각종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면은요, 과거에는 거의 다 필기시험이었죠. 근데 요새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실기시험, 또 구술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말로 하는 거죠. 구술시험, 아니면은 발표시험, 프레젠테이션 시험. 이렇게 이제 시험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불안이라는 건 뭘까요? 시험 전 또는 시험 중에 일어나는 몸맘의 증세입니다. 우선 시험 전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요? 긴장, 불안, 공포. 이런 증세가 일어나죠. 두려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또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몸에 증상이 오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그리고 숨이 가빠요. 숨이 차기도 하고 가쁘기도 하고, 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숨을 갖다가 가쁘게 쉬어요. 과호흡이라 그러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못 느끼는데 옆에서 실제 보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몸이 떨립니다. 아니면 땀이 나든지. 그리고 이제 시험이라는 게 머리 쓰는 건데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집중력이 이게 떨어지고요. 딴 생각이 나요. 잡생각이 나든지, 딴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은 강박적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해도 또 하게 되고, 정작 하려는 건 안 하고, 시험은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다가 급기야는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은 강박 행동이죠.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꼬운다든지, 아니면 만지작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생들은요, 이렇게 볼펜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강박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고요. 대개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경미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요, 또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시험을 망치기도 하죠. 망치기도 하지만은 상당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는요, 이런 증상이 중증일 때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긴장, 불안, 걱정, 공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이 꺼질 것 같아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머리가 하얘져요. 이런 표현하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패와 낙오에 대한 공포, 이게 아주 공포로 다가오죠. 그러면 또 몸에 증세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몸의 증세에 대해 더해서 어지럼증, 입마름, 두통, 복통, 메스꺼움, 설사, 정말 이런 증세가 생겨요. 그러면은요, 이제 생각이 막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절부절하죠. 어떤 아이들은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 공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엉망이 되겠죠. 시험 성적이 엉망이 되니까 또 학업도 더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가기를 거부를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모랑 다투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게 심각해지면은 가출을 한다든지, 비행을 저지른다든지, 약물에 빠진다든지, 또 청소년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감정과 행동 발달에 저해가 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아이의 삶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시험 불안은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타고난 거라든지 뇌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금방 짐작하시겠죠. 몇 가지 이유를 따져본다면요. 첫 번째가 의외로요, 불규칙한 일상입니다.
네, 내가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기상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감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늘 뭐 다른 병의 원인도 다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감함. 세 번째가 미루기와 준비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작 시험 공부를 갖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공부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계속 미루는 거죠. 네. 네,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그때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난 이번엔 정말 잘 봐야 되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두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가 거꾸로 잘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더 두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원인이고요. 다섯 번째 원인은 과거에 내가 한번 시험에 실패를 했잖아요. 뭐 처음엔 시험 불안이 아니었어요. 뭐 어떤 이유든 내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게 기억이 나서 이번 시험에 내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요, 남과의 비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잘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 누구보다는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나를 압박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가 부모의 기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모의 기대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내가 뭐 스마트폰 사줄게. 네, 이런 이제 상품을 잘 걸잖아요. 이게 조금 지나치면은 그게 바로 시험 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격려하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면은 거꾸로 이게 불안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시험 상황입니다. 이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갑자기 정말로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감독을 하신다든지, 그날따라 뭐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정말 뭐 막차로 간신히 뭐 시험장에 도착했다든지, 뭐 그날따라 감기 걸렸다든지, 이런 시험 상황입니다. 그날의 시험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시험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불안의 원인을 아셨죠? 그러면은 완치훈련도 쉽습니다. 다른 모든 완치훈련이 그렇듯이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네, 누가 도움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완치 원하기, 내가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한테 닥칠 일, 그게 증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피하지 말고 맞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가진 다음에 실제로 훈련에 들어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 1번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2번 쉼 숙면 훈련. 네, 쉬면서 낮에는 안 졸기, 밤에는 쉬면서 안 자기. 근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둔감 훈련. 네, 일부러 나를 민감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반대적인 행동하기입니다. 생각 바꾸기가 아니고요. 이게 둔감 훈련이고요. 이렇게 기본 훈련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훈련이 증세 맞서기입니다. 증세 맞서기는요, 증상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기가 되는 거죠. 지금 증상이 있으면서 시험 봤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그래서 그대로 시험 보기, 그대로 결과 받아들이기. 이게 이제 한 번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학업이 되겠죠. 학업은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이것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앞서 학습하기입니다. 앞서 학습하기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듣기 전에 예습을 하는데요. 예습을 갖다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아무리 몰라도, 네, 아무리 새로 배우는 것도 적어도 10%는 반드시 안다는 거죠. 10%만 알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20% 알고, 어떤 학생은 30% 알고, 나는 5%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아는구나. 그러면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수업 시간은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앞서 학습하기는 예습하고 학습하고 끝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나오면은 그날 바로 하기. 이게 앞서 학습하기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걸 갖다 이제 반복하면은 이게 실력 높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게요.
실력은 실력인데 시험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 당일에는 실력만큼 실력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담해야 될 게 시험 실력 높이기죠. 네, 시험 실력 높이기도요. 앞서 학습하기랑 비슷한데요. 이제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 연습을 미리 해봐요. 뭐 모의고사를 했던 내가 시험 문제를 준비해가지고 요이 땅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는 것만 풉니다. 네, 아까 앞서 학습할 때 제가 아는 것만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네, 아는 것만 먼저 풀어요. 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동그라미를 해요. 그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모르는 것 중에서 아는 걸 풀어요. 네, 끝까지 갑니다. 요거를 두세 번만 완복하면은요, 얼만큼 아는 건 다 풉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필을 굴리시면 돼요. 네, 연필을 굴려도 그래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증세를 느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시험 실력 높이기입니다. 훈련 중에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보다 잘하기가 아니라 나보다 잘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쟤 1등 했어. 그럼 나도 쟤보다 더 잘해서 내가 1등 할래. 이거는 남보다 잘하기고요. 나보다 잘하긴 이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5등 했지. 나 이번에 3등 할래. 이게 나보다 잘하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나하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지난번보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해보면은요, 이게 훨씬 쉬워요. 남보다 잘하긴 되게 어려운데, 나보다 잘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나보다 잘하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남보다 잘하기가 금방 됩니다. 이 시험 불안 때문에요, 네, 약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약을요, 이 시험 불안을 없애겠다,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고요. 정 원하면은 내가 증세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뭐 당장 시험을 봐야 되겠잖아요. 그때는 이용해도 됩니다. 되게 이용하는 게 약약으로는 이제 베타 차단제라 그래요. 베타 차단제, 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한방으로는 우황청심원, 네, 우황청심환도 있고 원도 있는데 우황청심환은 이렇게 씹어 먹는 거고요. 환으로 돼 있고 우황청심원은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도 우황청심원 마시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해도 됩니다. 이용해도 되는데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리 그 복용을 해보라는 거죠. 뭐 하루 전이건 이틀 전이건 아니면 일주일 전이건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어떤 학생들한테는 정신을 산란시키기도 해요. 의외로. 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잖아요. 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복용해보고, 이런 효과구나. 쓸만하구나. 그러면은 뭐 증상이 심하다고 싶으면은 당일날 복용을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리고 평생 동안 시험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공부가 내 삶의 평생 한 부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험 불안을요, 시험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시험 불안을 사용해서요, 앞으로의 시험을 쉽게 하고 즐기는 데 이용해 보세요.